자, 봐요. 자, 오늘은 2024년 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카툰 먼저 보고 갈까요? 트럼프의 귀환, 요런 이야기가 있죠.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카툰이고요. 또 하나는 좀 됐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인해서 월가를 강타한다. 요런 카툰이 있네요. 자, 봅시다.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결국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봉입니다. 이 차트는 일봉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됐어요. 요새 AI로 인한 반도체 이슈가 계속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하락했었지만 금요일에 들어 올렸기 때문에 또 주봉상 20선을 찍고 올라가는 아래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좀 괜찮아지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차트 모양입니다. 자, 이번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저번 주보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종목도 보면 코덱스 200, 코스닥 150 보면 저번 주보다 상당히 하락한 걸 알 수 있어요. 미국 스파이, QQQ 다이아 같은 걸 보면 미국 장은 꽤 좋아졌죠. QQQ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스파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내 종목 평균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6%. 제 계좌 역시 저번 주보다는 꽤 나빠졌다. 이게 보시면 전략 계좌만 보면 거의 마이너스 5%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10%를 먹기도 힘든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3주 만에 마이너스 5% 지금 회복이 된 거고 마이너스 거의 5%까지 갔었죠. 이런 거 보면 참 시장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했는데 좀 이따 보고 금연물 조금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일단 탐욕 이건 이제 제가 손매매 어떤 전략이 아니라 제가 사고 싶은 거 팔고 싶은 걸 사는 그런 계좌인데 많이 안 좋죠. 역시 이렇게 그냥 손매매하면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독일, 일본 계속 하락했고요. 파리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올레드 플러스는 아마 네이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업비트도 살짝 하락했네요. 월배당 ETF가 들어있는 슈퍼 365는 괜찮습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이런 정도 보죠. 카나리아 자체는 주식을 해도 좋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다를 가르쳐주고 있죠. 코스피 주봉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은 3주 연속 하락.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겠죠. 주봉 차트 모양만 보면 51선, 21선을 다 깨고 내려가는 거라 아래 바닥 볼린저 밴드 하단을 향해 달려가는 형태를 띄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삼성전자를 봤으니까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하도록 합시다. 코스닥도 일단 51선이 깨졌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주봉상 50선이 깨졌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20선을 지지하고 올라설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 S&P 주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S&P는 최고점이죠. 역사적 신고가 도달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신고가를 터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차트 모양, 11선 위에 5일선 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힘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S&P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오래지 않아 돌파할 수 있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비드 핸들이라는 이러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대. 월봉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차트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현물 보실까요? 금현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횡보 요런 정도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강세가 좀 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금이 좀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죠. 뭐 달러가 최근에 좀 강해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다시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승하는 게 조금 세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건 또 경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율은 정체되거나 정체된 이후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 이렇게 되면 또 위로 방향을 잡아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1350원 수준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런 걸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오겠죠. 뭐. 자,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 역시 횡보 후에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900원대에 돌아왔죠. 우리가 900원 아래로 빠지면 미국, 일본 뭐 TLT라든지 지수, 뭐 니케이 225라든지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곧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유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원유는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뭐 10년 국채는 4.25 수준에서 아무래도 형성이 될 것 같고 채권도 4.5에서 지금 수준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10년물이 올라가는 게 빠를지 2년 채권이 내려오는 게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역전된 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조금은 벌어진 채로 역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쪽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빅스 변동성 지수를 보면 빅스가 이번 주에 약간 변동성이 조금 있었죠. 미국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다음 주가 솔직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찍고 내려오려나 이런 또 두려움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조금 높아요. 조금 높아서 20이 곧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긴 합니다. 뭐 삼성전자 앞서 봤지만 삼성전자가 크게 어떤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인 구리 광산 어떤 구리 선물들을 보면 아직 뭐 경기가 좋아진다, 뭐 경기가 확 좋아질 거다,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금요일장에 미국장도 계속해서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거의 많이 올라갔죠. 뭐 중국이 좀 안 좋다. 이게 이제 특히나 항생 ELS 문제가 좀 굉장히 불거지는데 다들 한 4월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프랑스, 독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런 애들도 조금 슬프다. 비트코인은 정체 하락 이런 정도 횡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리플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한 14% 빠졌죠. 그리고 이번 주에 한 3%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TLT가 연초 대비 좀 빠졌고 우리 시장은 좀 많이 빠졌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악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 금요일장에 엔비디아 굉장히 좋았다 이런 정도 보이죠.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굉장히 좋고 제가 투자하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몰랐는데 일주 단위로 봤을 때 테슬라 수준으로 빠져 있군요. 물론 이제 소수점 매매를 하고 있어서 크게 타격은 없지만 뭐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연초 대비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당황스럽게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